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탄 영화 브로커의 스포 있는 리뷰 영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갈 곳 없이 방황하다 성매매로 임신을 하고 아기의 친부를 살해한 소영은 살인자의 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고 비가 거세게 오는 어느 날 밤 부산의 어느 베이비박스 앞에 아기를 두고 갑니다. 연락처는 없이 우성아 미안해 꼭 데리러 올게 라는 쪽지와 함께. 그때 형사 수진과 이 형사는 아기를 매매하는 브로커를 검거하려고 잠복 중이었는데 수진이 아기 우성이를 베이비박스에 넣어줍니다. 이 아기를 베이비박스 시설에서 일하고 있던 동수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현에게 몰래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다음날 우성이를 찾으러 다시 찾아온 소영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동수가 막으며 상현에게 데려갑니다. 어릴 때 꼭 데리러 올게 란 편지와 함께 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기에 자신과 같은 아기가 없길 바라는 동수와 건달에게 독촉당하는 빚을 갚고 자신을 멀리하려는 전처 및 딸과 다시 잘 살아보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상현은 아기를 갖지 못하거나 입양심사 기간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고 입양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선의로 그랬다는 상현의 변명에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라며 분노했던 소영은 우성이에게 더 좋은 부모를 연결해 주려는 마음에 봉고차를 함께 타고 영덕에 가서 구매자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눈썹이 없고 못생겼고 강간으로 생긴 아기 아니냐며 1000만원에서 400으로 깎고 12개월 할부까지 하려 하자 소영의 분노가 폭발해서 거래는 불발됩니다. 이들은 동수가 지냈던 보육원을 찾아가는데 아이를 두고 간 40명 중에 1명만이 찾으러 온다는 동수의 말에 화를 냈던 소영은 동수의 사연을 듣고는 다음날 사과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한 아픔이 있는지 아기를 버린 소영에 대해 유독 반감이 강했던 수지는 봉고차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다 자장가를 불러주는 소영을 보게 되고 이들의 대화를 도청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립니다. 상현의 승합차에 몰래 타서 그간의 사연을 죄다 들어버린 보육원 아이 혜진까지 합류해서 소영이 납득할 만한 구매자를 찾아주려고 울진, 인천까지 이동합니다. 세차 도중 혜진이 창문을 열어 물벼락을 맞으며 웃기도 하면서 이들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차 뒷문이 열린 걸 지적하려고 다가온 경찰도 가족이라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사랑입니다. 댓글로도 계속 얘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인천 놀이공원의 높은 관람차 안에서 동수는 소영의 눈을 손으로 가려주면서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우성이 아파하지 뭐.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날 버려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엄마를 용서해줄 필요는 없어. 그래서 대신 소영이 널 용서할게 라고 합니다. 소영을 통해 엄마를 용서하고 소영과 우성의 우산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동수를 보며 아기 우성이 현실에 결핍된 집이었던 베이비박스를 떠나 소통과 이해의 집인 봉고차를 거쳐 용서와 사랑의 집인 관람차까지 이르렀다고 느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상태에서 소영이 상현, 동수, 혜진, 우성이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하자 혜진이 마지막에 소영아 태어나서 고마워 라고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고레하라 히로카즈 감독의 메시지가 응축된 장면인데 다소 노골적이어서 감동을 방해한 느낌도 들더군요. 한편 이들을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연기자 부부를 이용해서 함정 수사를 하려다 실패한 수지는 소영을 불러내 자수를 하려고 권하다가 버릴 거면 낳질 말던가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낳고 나서 버리는 것보다 죄가 가벼워? 라며 말다툼을 합니다. 애가 버려지기 전에 애 엄마부터 구했어야 했다는 이 형사의 말에 그건 복지부가 할 일이라며 소영에게 무책임하다며 차갑게만 대했던 수진이
애를 제일 팔고 싶어 했던 사람이 나였나 봐요. 라고 말하자 이 형사는 우리 쪽이 오히려 브로커 같네요. 라고 답합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 범죄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진과 이 형사가 범죄자와 감옥을 중개하는 브로커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소영이 자수할 수도 있겠다고 예측한 상현과 동수는 소영이는 그래도 돼 라고 했는데 결국 소영은 수진에게 우성을 맡기기로 한 듯 친부를 살해한 범죄를 자수합니다. 윤씨 부모와 거래 중이던 강동원도 체포됩니다. 이후의 장면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듯한데 건달을 막느라 거래 장소로 가지 않았던 상현은 우성이 친부의 부인이 우성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돈을 주고 찾아달라고 의뢰한 건달을 죽이고 그 현장에 돈을 놔둠으로써 문제가 더 커지길 꺼려한 우성이 친부의 부인이 사건을 덮어버린 듯 합니다. 그래서 상현은 그 수진 등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씨 부부도 집행유예를 받아서 입양할 수 없게 되자 수진이 남자친구와 함께 우성을 대신 키웁니다. 윤씨 부부도 틈틈이 우성이와 놀아주고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영이 가석방 되기 전 수진이 소영에게 정기 모임에서 함께 만나 우성이의 미래에 대해 의논하자고 편지를 했지만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소영은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다가 결국 모임에 나가려 합니다. 동수도 혜진이도 모두 모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운전하는 봉고차 안에 상현, 동수, 소영, 혜진, 우성이 함께한 사진이 보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아마도 상현일 것 같네요. 다들 어딘가 결핍이 있어서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목적이었지만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들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결국엔 새로운 의미의 가족으로 성장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수와 소영이 결혼해서 우성의 부모가 되고 윤씨 부부와 수진 부부가 큰 집, 작은 집이 되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곱씹어 볼수록 머릿속에 남기는 파문들이 아주 많은 영화라서 추가 영상을 더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